올골찬 아내 이엔드 이종수. 4월 8일 두 번째 아들이 태어났다. 한 달여가 지난 4월 하순, 남편은 서울 5지점으로 발령을 받았다. 서울에서의 새로운 생활이 기다리고 있었다. 신림동으로 이사하여 신축 빌라 2층에 방 2칸, 약 12평짜리 집에 보금자리를 마련하였다. 처제가 오호대학교 대학원을 다니는 동안 2년간 함께 기거하기도 했다. 1년여를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 일상적인 가사일에서 벗어나 보다 활동적인 일을 찾고 싶어졌다. 이곳저곳을 알아보던 끝에 55 방송국 리포터가 되었다. 유명 인사를 인터뷰하기도 하고 김창숙의 오후찾기라는 프로그램, 영원한 부부 편에 출연하여 너스레를 떨기도 하였다. 1992년에는 남편이 본부 5부로 발령을 받았다. 1993년에는 부서 부부 동반 모임이 있었다. 청릉 우이동 계곡에서 1차를 가진 뒤 강남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아내가 남편 대신 술잔을 다 받아 마셔 대단한 여걸로 이름을 날렸다. 그해 9월에는 제2여중에 복직하였고 아이들은 어린이집에 맡겼다. 2년여가 지난 뒤 5호 아파트로 이사하였고 중고차이지만 차도 한 대 장만하였다. 5만 킬로미터를 탄 프라이드 베타였다. 가족이 함께 설악산을 가기도 하고 강화도를 다녀오기도 하였다. 1998년경에는 둘째 처제네가 같은 아파트로 이사를 왔다. 처제네는 5층이었다. 같은 과목을 전공한 남매 사이라 사이좋게 잘 지냈다. 아내도 제2여중에서 거주지 근처의 N여중으로 전근되었다. 어느 가을 남편 고등학교 동창회가 잠실 체조 경기장에서 열렸다. 노래 경연대회가 벌어졌고 아내는 예선을 통과하여 최종 결승까지 올라갔다. 결승에는 단 2명이 남았는데 한참 선배되는 분의 아내와의 대결이었다. 그 선배는 부부가 나란히 함께 나와 노래를 불렀다. 그럼에도 아내는 홀로 굳세게 혼신의 열창을 펼쳤고 결과는 아내의 승리였다. 그녀의 당찬 면모를 잘 보여주는 한 장면이었다. 이후 수학교사 사설단체인 수학오후 모임에 가입하여 활발히 활동하였다. 매월 잡지를 발간하는 단체였는데 월간지 편집장으로 활동하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그런 가운데 5호대학교 방학대학원 과정을 다녔다. 6학기 약 3년이 걸렸고 친정집인 광주에서 순천까지 70km 거리를 매일 차로 오갔다. 1999년이 되자 큰아이 승환이가 녹색소년단에 가입하여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다. 초등학교 6학년이었고 단원은 20여 명 정도였다. 승용차도 프라이드에서 신형 아반떼로 바꾸었다. 5년 만에 교체였다. 4월쯤 입단 테스트를 통과하고 정식 단원이 된 뒤로 아침마다 6시에 자전거를 타러 나갔다. 초등학교 교정에서 관악산 입구까지 매일 오가며 체력을 키우고 기술을 연마하였다. 첫 야외 행사지는 강화도로 결정되었다. 약 70km 거리였다. 처음으로 먼 거리를 자전거로 달려야 하는 행사인데다 날씨도 무척 더워 무진장 힘들어했다. L군은 팔을 다쳐 자전거를 탈 수 없는 상황이어서 남편이 차로 태우고 다녔고 아이스크림을 하나 사주었더니 자전거를 타던 아이들에게 무척 핀잔을 들었다. 매달 휴일마다 정신문화연구원, 천지남, 임진각, 지구의 날 행사 등이 이어졌다. 여름방학에는 전국 일주 행사가 있었다. 600여 킬로미터를 일주일에 걸쳐 자전거로 투어하는 것이었다. 과연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지만 무사히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왔다. 아내는 처음부터 끝까지 행사에 함께하였고 막판에 광주 부근에서 제주도까지 이어지는 구간에는 친정아버지까지 동참하기도 했다. 서울에서 일본 국도를 따라 땅끝마을까지 달리고 그곳에서 배를 타고 제주도로 건너가 제주 일주를 마친 뒤 비행기로 돌아오는 코스였다. 김포공항에 내렸을 때 모두의 얼굴이 새까맣게 타 있어 아프리카 토인을 연상시키기도 하였다. 자전거 외에도 산행을 하였는데 설악산 대청봉을 오르기도 했다. 초등학교 3학년이던 둘째 상학이도 형들과 함께 등반에 참여하였다. 다음 해에는 상학이가 형의 뒤를 이어 녹색소년단에 입단하였고 3년간 활동을 이어갔다. 아내는 1호차에서 앞장서며 아이들을 지휘하고 통솔했으며 남편은 그 차를 운전하였다.
사실상 모임과 행사 전반을 주도하다시피 하였다. 행사가 끝나고 나면 방송 인터뷰도 많았고 여러 신문에 크게 보도되기도 하였다. 2001년에는 남편이 어교육원으로 발령을 받아 두 번째 주말 부부 생활이 시작되었다. 2002년에는 아반떼에서 카니발로 차를 바꾸었다. 큰아이는 중학생이 되었고 작은아이는 초등학교 4학년이 되어 녹색 소년단에 참가할 자격이 갖추어졌다. 차가 커진 덕에 소년단 행사에 아주 유용한 1호 선두 차량으로 활용되었다. 아내의 근무 학교도 S중학교로 옮겨져 집에서 걸어 다닐 수 있게 되었다. 또한 S아파트에서 더 넓은 26평형 D아파트로 이사하였다. 방 3칸짜리였다. 그 무렵 동서가 지시교육대학교 교수로 임용되어 처제네 가족이 지방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몹시도 아쉽고 섭섭하였다. 상학이는 녹색소년단 마지막 해에 신녹사대장을 맡았고 아내는 후원회 회장이 되었다. 상학이는 5학년 시절 전교 부회장을 지내기도 하였다. 6학년이던 2003년에는 매일 아침 커피를 끓여 학교로 가져가 아이들을 지휘하고 독려하였다. 녹색소년단 후원회 회장으로서의 활동이 끝난 뒤에는 학교 명예를 드높인 공로로 학교장 감사패를 받기도 하였다. 녹색소년단 2년차 전국 행사는 서울에서 홍천 인제를 거쳐 한계령을 넘어 동해안을 따라 부산 해운대까지 이어지는 코스였고 3년차에는 부산 을숙도를 출발하여 남해안을 따라 목포를 경유한 뒤 서울로 돌아오는 코스였다. 2004년에 둘째 상학이는 S중학교로 진학하였고 큰아이는 Y고등학교를 다니게 되었다. 남편도 2년여의 지방생활을 마무리하고 서울로 다시 발령받았다. 아내는 S중학교에서 생활지도부장을 맡기도 하였다. 상학이는 중학교 3학년 시절 초청을 받아 백두산 투어에 도우미로 참가하였다. 서울에서 한계령을 넘어 속초까지 간 뒤 배를 타고 블라디보스토크로 건너가 거기서부터 백두산까지 자전거로 투어하는 여정이었다. 아내는 미국 동부를 보름 남짓씩 2차례 다녀오기도 하였다. 여름방학에는 오호대학교에서 강의를 하였고 연수원에서 교사 연수 강사로 불려 다니기도 하였다. 2005년에는 두 아이의 학습 환경을 위해 서초동으로 이사하였다. 작은아이는 오호중학교에 배정받았고 아내도 S중학교에서 D중학교로 전근되었다. 교무기획을 맡아 무척 고되게 일하였다. 그런 가운데 전문직 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하였다. 2006년에 한 차례 낙방의 고배를 마셨다. 이후 스펙을 쌓기 위해 여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 부수적인 부분들을 착실히 갖추어 나갔다. 함께 그룹을 지어 공부하였는데 낙방의 쓴맛을 몹시도 서운하게 여겼다. 2007년이 되었다. 큰아들은 서울오호대학교 경제학과에 합격하여 대학생이 되었다. 둘째는 B고등학교에 진학하였다. 집에서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였다. 아내는 2월부터 3개월 남짓 집 앞 독서실에서 살다시피 하며 퇴근 후 새벽 2시까지 공부에 매달렸다. 아이들 뒷바라지는 남편이 도맡을 수밖에 없었다. 경쟁률이 그야말로 장난이 아니었지만 노력한 만큼 성과가 있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당당히 전문직 시험에 합격한 것이다. 방학 기간에는 사당동 연수원에서 전문직으로서의 기본 교육을 받으며 새로운 세계를 접하게 되었다. 2008년 3월에는 정식 발령이 나지 않아 교사직을 유지한 채 교육청에 6개월간 파견 근무를 하다 9월이 되어서야 본청 5호과로 정식 발령을 받았다. 무척이나 어렵고 힘든 자리였다. 매일 퇴근이 밤 11시, 12시였다. 이만저만한 고생이 아니었다. 남편과 함께 출근하되 퇴근은 각자 해결하였다. 귀가 시간이 늦다 보니 고3이던 둘째를 제대로 챙기기 어려웠다. 근무지가 비슷한 지역이다 보니 길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치기도 하였다. 토요일과 일요일 중 하루는 반드시 출근해야 했다. 큰아들은 2학년 1학기를 마치고 2008년 9월에 군에 입대하였다. 파주 문산 쪽 버벌리 부근에서 포병으로 근무하다 2010년 7월 18일에 2년간의 군 복무를 무사히 마치고 제대하였다. 서너 차례에 걸쳐 면회를 갖고 주기적으로 편지도 보냈다. 2010년이 되었다. 아내는 제2교육청으로 다시 발령을 받았고 남편도 어교육원으로 또다시 발령을 받았다. 작은아이는
K대학교 지방 캠퍼스에 입학하였다. 네 식구가 모두 다른 곳에 있는 상황이 되었다. 한 아이는 군 복무 중이었고 작은 아이는 지방에, 남편도 또 다른 지방에 있는 형편이었다. 하반기에 큰아이가 전역하자 어머니와 둘이 생활하게 되었다. 세 번째 주말 부부 생활이 이어지고 있었다. 지방 생활의 불편함 등으로 인해 스스로 원했던 대로 6개월간 기숙학원 생활을 거쳤다. 그 기간 중 한 번씩 면회를 가기도 하고 인터넷에 올라온 사진으로 안부를 확인하기도 했다. 매월 200만 원씩의 학원비가 들었다. 이런 어려움을 겪은 끝에 다시 수능을 쳐서 2011년에 서울 소재 5호대학교에 입학하여 열심히 다니고 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었고 세 식구가 한데 합쳐지는 결실로 이어졌다. 집은 2007년 말 일반 분양에 당첨되어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례로 납부하였다. 3년여에 걸친 입주금 납부가 끝나고 드디어 2010년 9월 보라매공원 인근의 E- 편한 세상에 입주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아쉽게도 서초동 아파트의 전세 계약 기간이 남아있어 입주를 6개월 미루어야 했고 2011년 1월에야 입주하게 되었다. 이제 결혼 생활도 24년이 지났다. 큰아들도 제대 후 복학하여 철이 들었는지 공부에 열의를 갖고 다니고 있고 새 집에 입주한 지 6개월여가 지나 어느 만큼 안정을 찾게 되었다. 세 식구는 한 울타리 안에서 함께 살고 있고 남편만 지방에 있다. 이제는 좀 더 편안하고 여유로운 삶을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살림살이도 모두 바꾸었다. 소파, 세탁기, 김치냉장고, 냉장고, 식탁, 장식장 등 여러 가지가 내용 연수가 다 됐다 싶을 만큼 낡아 있었다. 아직도 아내는 매일 자정 무렵에 귀가하는 강도 높은 직장 생활을 묵묵히 이어가고 있고 매주 토요일에도 초과 근무를 하고 있다. 이제는 어느 만큼 궤도에 오른 삶이기에 웬만한 고난이 찾아와도 합심하여 충분히 헤쳐나갈 내공을 쌓아온 것이 아닌가 스스로를 다독여본다. 오랫동안 각고의 세월을 버텨온 아내와 가족에게 깊은 감사와 고마움을 전하며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새겨본다. 우리 네 식구가 오손도손 안온하게 지낼 수 있는 날을 손꼽아 그리며 오늘 하루도 벅차오르는 희망과 꿈을 안고 바쁘게 그리고 열심히 살아간다.